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서입니다. 12월 13일 1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투자자의 소원은 DSR 완화, DSR 40% 규제 요거 풀리겠죠 하는 가장 바람이 가장 많았었는데요. 정답은 아니요. DSR 35%로 축소됩니다. 자, 왜 35%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스트레스 DSR 말만 무성했었던 것 내년에 도입되죠. 네, 아마 1, 4분기에 도입될 걸로 보입니다. 이달 중에 도입안이 발표되고 아마 내년에 될 것 같은데요. 신용대출은 뺀다. 그 대신 주담대를 포함한다. 주담대 중에서도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 변동금리만 적용할 것인지, 혼합형도 적용할 것인지, 뭐 고정형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건 다 포함되는 방향으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대출 한도가 한 10% 정도 줄어든다. 그 말인즉슨 DSR이 축소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은 해석일 겁니다. 그럼 뭐가 이렇게 급해서 이렇게 되냐? 주담대만 한 5조씩 매달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돼요. PF 대출 관련해서 좀비 사업장이 굉장히 많더라. 이 좀비 사업장이 해결되려면 분양 시장이 팽팽 돌아가줘야지 해결이 돼요. 근데 분양한다고 이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나서나요? 나서지 않죠. 결국 정리할 거 정리해야 되겠다. 그 정책이 조금 애매하죠. 더 쪼인다? 그러면 결국에는 PF 시장은 폭탄을 맞을 것이고 이제 2024년 결코 순탄한 길을 걸어갈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거 중앙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중앙뉴스에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KT 주변에 10만 신듯이 말만 그렇지 설마라는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나 봅니다. 자영업자들 계속 안 좋을 것이다. 여행, 외식, 숙박 특히 자영업자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외식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들도 계속해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보니까 12월 달의 거래량은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1,400건까지도 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측해 나가는 것 점점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락률은 조금씩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고요. 좋아요는 누르고 계시죠? 자, 매도 물량 다시 38,800개. 상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하단이 그렇다고 살짝 낮아져 있는 상태. 추세상으로는 감소, 작년처럼 이런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자, 후폭풍으로 전세 매물은 층위를 다시 높이 할 우려가 있다. 내년도 입주 물량이 많거든요. 지금 안 빠진다고, 전세 안 빠진다고 얘기 분명히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 절대 수치가 너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축은 그나마 조금 상황이 낮고 구축으로 갈수록 더 안 좋다. 젊은 세대들이 갈 수 있는 곳, 뭐 청년 관련해서 이렇게 대출 금리 낮은 것들을 활용해서 전세도 들어갑니다. 집만 사는 게 매수에만 가담하는 것이 아니고 전세 자금 또한 마찬가지로 저리로 대출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기왕 대출 받아서 들어가는 거 조금이라도 번듯한 데 들어가자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월세 물량이 제법 늘어나는 바람에 전세까지 내놨는데 안 나가. 그러면 월세까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그 여파로 전체 임대 물량은 꼬리가 살짝 높아져 있는 상태. 오늘 55건의 거래량. 이제 앞에 5자라는 숫자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앞에 2자, 3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했거든요. 5자일 때 지금은 양반이다. 자영업자들 코로나 때가 차라리 나았다. 아파트 거래량 지금이 차라리 나은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과거에 거래가 정말 안 될 때 앞에 20몇 건, 30몇 건 이런 거래량을 봤잖아요. 50몇 건이면 뭐 그때 대비 거의 뭐 2배 정도의 거래량이니까 양호하다고 봐야 될 정도의 그런 상태입니다. 주간 기준으로 최근 3주를 합쳐보면은 350건 정도 거래량이 되죠. 350 곱하기 4는 2,400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1,500건도 안 나오고 1,400건의 거래량을 우리는 12월 달에 목격할지도 모른다.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측했을 때 이 특례 효과가 다 사라지고 나면 거래량이 이 상태가 된단 말이죠. 이 상태. 1,300건까지도 더 떨어질 여지는 남아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오늘 3억 이상 거래량을 추리다 보니까 거래가 너무 많이 없어요. 몇 건 되질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페이지. 이렇게 답니다. 네, 법무센터를 부르죠. 9억 4천.
자, 층수가 막 높아지고 있어요. 가격은 같이 9억대 비슷했는데 막 층수가 높아진다는 말은 은근히 가격이 미세하게나마 빠지고 있는 느낌, 네, 그런 느낌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월성 푸르지오 1층인데 고점 대비 8억 56평 월성 푸르지오, 가격 잘 받았는데 요런 느낌 좀 있습니다. 요거는 수성대시양 리버뷰 6억 2천 3층 직거래였고요. 화산 샬레 6억 28-B형. 거래가 원체 이거 없었던 것 같죠? 거래가 한참 동안이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고가가 아니더라. 상인 이편한 세상. 이 동네 거래가 좀 나름 괜찮죠? 나름 괜찮죠? 옥석이 가려지는 가운데 범어동도 물론 범어동 나름대로의 그게 있겠지만 다 묻어갈라 그래요. 우연히 이걸 봤어요. 뭐더라 범만시든가 범만시 어촌지 범만시 어촌 모르겠습니다. 이거 상인 이편향 고점 대비 26%, 이 정도면 상당히 선방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한 29% 지금 빠지는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 매수자는 한 33% 정도 빠지는 가격을 노릴 것이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한 26% 빠져서 매도하면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물론 요거 직거래긴 해요. 직거래긴 합니다. 아무튼 나쁘지는 않은 가격인 것 같다. 근데 얼마 전에 월성이 편한 내용을 들어 9평이 5억 후반대였는데 38평형이 5억 9천이다. 고점이 아닌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아무튼 단순 수치상으로 찍혀놓은 걸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월배 3정 요건 신축이라서 요 하락률이 좀 무의미하다고 보면 되겠고요. 월배 입하는 세상 고점 대비 21%. 양호하거든요. 양호하거든요. 이 끝자리가 올라가는 동네보다 끝자리가 살짝씩 내려오는 동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오늘 상당 부분 고가 아파트들의 상당 부분 오늘 거래되는 가격 중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곳 중에서 보니까 제가 신월성이라고 묶어서 알려드리는 그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가격도 많이 나쁘지는 않아 보인다. 요런 신축을 제외해놓고 보면요, 수성할지를 여러분 워낙 직거래로 이거 얼룩진 곳이라서 이 가격이 뭐가 맞는 가격인지 모르겠어요. 리징 케이스빌 4억 2천 고점 대비 26%. 이것도 많이 끝자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떨어졌을 때 3억 후반대 이때까지도 밀렸던 것 같습니다. 이 화원에서는 그래도 이게 대장질하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네, 상인형 모바일과 바크뷰 요거는 신축이긴 하지만 여기 아까 조금 약간의 거리 차이는 약간 있습니다. 24% 소형 평형이고요. 수성모 고롱알체 36%. 갑자기 이제 가격이 평당 1,000만 원을 살짝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29%. 20%. 누가 CG 아파트 팔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대구 부동산 커뮤니티에 CG 아파트를 아까 범만시 이런 거 보셨잖아요. CG를 엄청 실이 많이 언급하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대단지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들어서 유독 글이 갑자기 많아지더라. 뭔가 좀 찝찝한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월배 편한 소형 평형 34%. 저층 1, 2, 3층을 같이 묶여서 좀 저층으로 이렇게 묶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락률이 제법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40% 하락, 그건 저층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렇게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중고층들도 이 하락률이 나타나더라. 그걸 우리는 지난 큰 하락장에서 봤었습니다. 건당 거래대금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거래량 갑자기 절벽을 마주할 수 있겠다. 비싼 아파트 지금 거래 한 85%, 네, 11월 거래량 한 85% 정도인데 이 찜찜하죠. 저가의 아파트들이 갑자기 거래가 잘 된다. 뉴스에서는 이런 것도 희한하게 포장합니다. 가격이 좀 일부 반등하고 나니까 저가 아파트들만 인기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거래가 85% 정도 진척대 가운데 비싼 아파트 확실히 절벽을 만나는 건 맞습니다. 8월 고점, 9월 고점, 거래량 기준으로 그 기준으로 뭔가 조금 꺾여 나가는 듯한 느낌. 거래량 오늘 15건, 분양권 거래 많지 않죠. 매물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전월세 비중 딱히 전세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전세가 2억 3천,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역전세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 내년 이맘때까지입니다. 내년 8월 달까지. 한 10개월 정도 아직까지 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칠게요.